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를 추풍령 고개에 세우면서 김현미 장관의 이름반 기념비에 새기고 만난을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기획 입안하고 완공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아서 역사 왜곡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네. 아마 7월 7일이 네네. 경부고속도로 완공 50주년이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 잊고 살았습니다만 살았죠. 예, 예. 엊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풍령에다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러죠. 네네, 뭐 두 개를 그렇습니다. 세운 모양이에요. 하나 예. 세우고 또 옆에도 뭐 네. 거기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라든가 뭐 국토부 관계자들 이름. 네. 그런데 왜 김현미 이름만 쏙 들어갔습니까? 사실 7월 7일이 완공이 아니라 준공일이에요. 예. 그래서 준공기념식입니다. 50주년 준공기념식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추풍령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경부고속도로의 중앙에 위치해서 수도권과 충청권, 그 다음에 네. 영남권의 하나의 어떤 이 관문처럼 되어 있던 곳이고, 거기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아예 집무실처럼 아예 자기 룸이 있어서 지금도 추풍령 속에서 2층 가면은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 앉아갖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곳에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 기념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그 옆에 50주년 기념비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아예 크게 세운 겁니다. 건설교통부 김현미 장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념비를 딱 들여다보니까 문구가 이래요. 본 고속도로는 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공사이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국민정신 구체에 크게 기여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현미 장관이 한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니 공을 예. 왜 자기가 차지합니까? 이렇게 이 얘기는 즉 산업화의 주역이잖아요. 예. 산업화 우리가 70년대에 이제 울산공단 세워지고 산단지구 세워지고 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 물동량을 지탱해줄 고속도로가 60년대 말에 세워졌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 산업화를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되느냐 그 돈 갖고 가뭄 대책해라 호남 복선 철도부터 깔아라 이런 온갖 비난을 김대중 당시 의원과 그 다음에 김영삼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그냥 세운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했으면 그 산업화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언급은 했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비판의 요지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더군다나 이런 기념비라든가 이런 거 세울 때는 좀 이 관련 그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역사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세워야 하는데 다 자기 현직의 장관이라든가 기관장의 입맛에 맞게만 세우다 보니까 이 지금 김현미한테 아부하려고 국토부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왜 이걸 만들었느냐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념비 김현미 이름 옆에 이제 또 하나를 세웠는데 이름 없이 많이 쓰러져 간 그런 또 쓰러져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쓰러져 간 분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공사했던 역군들의 그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장관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 당시에 이걸 시작한 장관이 주원 장관이고 마무리한 장관이 이한임 장관이거든요. 예. 이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니 건설 그 당시 장관 이름이 들어갈 거면은 그분들이 위에 진짜 이걸 하자고 얘기했고 끝까지 진두지휘한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들어가야죠. 아무리 이념적으로 다르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역사대로 기록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국토부에서는 77회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7월 7일 준공을 한 그 기념해서 그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이렇게 하나 기념비를 이 50주년을 기해서 세워달라 해서 뭐 세웠다고 하니까 아니 그 세운 사람 그 세울 때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 기념비를 이렇게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주원 장관이 처음에 이제 장관이 된 이유가 이 사람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관련된 논문을 쓴 학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 그렇군요. 고속도로의 도자도 모르고 있는 시절이라 해프닝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즉, 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도역처럼.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를 천안입니다. 천안시장이 그때 굉장히 얘기가 되는 게, 인터체인지를 시내 중심부에 세워야지 왜 외곽에 세우냐. 예. 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고속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아니,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그 시내 중심부에 세우면 시내가 교통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뭐 해프닝도 있고, 그런 속에서 그나마 고속도로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주원 장관을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국회에 풀려나가서 답도 제대로 못하고 대답도 좀 사실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학자 출신이니까. 예, 근데 그렇겠죠. 사실 그거를 위해서는 뭐 그 건설교통부 장관만 일을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왜 경제개혁, 재경부 차관? 그때는 재무부였죠. 재무부. 예. 그러니까 이 경부 고속도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우선 두 사람이에요. 박정희, 정주영, 현대건설. 그렇죠. 정주영 회장을 예, 잊으면 안 정주영 되죠. 회장. 예, 예. 거기다가 군 또 공병대들도 동원을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걸 아주 최단시간 내에 최소 비용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신 DJ라든가 YS가 돈이 어디가 있어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추산한 예산이 429억 7,300만 원인데 네네. 1967년이죠. 7년도 예산. 그때 예산에 전체 예산의 23.6%가 들어가니까 아니 국가 예산의 뭐 4분의 1을 갖다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재정으로는. 그래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재무부 이재과장인 김용환 그 후에 이제 부총리까지 다 하신 분. 김영하 부총리가 그분이시군요. 네, 그분한테 특명을 내려서 재원을 마련하라. 그래서 그때 머리를 짜낸 게 만들어진 게 지금 유류세입니다. 그 돈으로 건설을 한 거예요. 그 돈으로. 그렇군요. 물론 그 한일 청구권 자금 그 일부도 더 그것도 일부 들어갔다는 들어갔고요. 얘기도 있고 뭐 합니다만 어쨌든 그 유류세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회의 어떤 이 통과 입법안,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우회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렇게 나선 셈이 됐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추풍령은 아까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게 난공사가 돼가고 그때 수십 명이 사상을 했을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총 죽었어요. 77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구간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천과 대전 청주와 옥천 구간하고 이 추풍령 구간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난공사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아우토반을 달려보니까 160km로 달리는 거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갖고 우리나라도 이걸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67년 그때 장중당 공원 유세 때 공약을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을 했죠. 그 서독에 이제 그 차관을 빌리러 갔죠. 예, 이제 예. 광부하고 간호사 만나는 예, 뭐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아우토반을 지나면서 갑자기 보좌관한테 세우라고 하고 공책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기획하고 입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스케치가 지금 뭐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64년도에 돌아와서 계속 뭐 주장을 했고 엄청난 반대를 받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냥 헬리콥터 타고 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 일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완전히 딱 배짱이 맞았다. 배짱이 맞은 배짱이 딱 맞았다. 그러니까 현대 어떤 건설 신화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비판도 많습니다. 공도 있으면 과도 많잖아요. 네. 가장 큰 과가 그 시공비보다 나중에 수리 보완하는 데 든 돈이 더 많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당시를 또 이렇게 이 회고하시는 77회 이 회고하신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박정희 대통령의 계산이다. 왜? 이거 이 선시공 후보안 빨리 시공해서 빨리 건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간다. 계속 그러니까 완공이 늘어지다 보면 재정도 투여돼야 되고 재정 투여되면 야당이 또 반대를 하고 하면서 완전히 그 발목 잡히는 뭐 티스푼 공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공사가 될 위험이 크다.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상황에서 완공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종의 산업화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옛날 구도로로 가면 15시간을 걸렸다는 거야. 그건 이제 도대체 물동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에서 뉴욕 가는 시간만큼 걸렸죠. 근데 4시간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그래갖고 일본 뭐 이렇게 막 물량을 수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체 프레임이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저는 진짜 이걸 평가하는 한 줄이 딱 있더라고요. 당시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을 뭐 이 개인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럭 몇 대 지나고 고속버스 지나고 하니까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이거 왜 지었느냐 하고 계속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근 미래를 바라본 것이죠. 그렇죠.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이 산업화로 들어가면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으로 가면서 80년대 결실을 다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60년대 그걸 만들기 시작해서 70년대 초에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뚫리지 않았다면 그 수요 물동량을 어떻게 견뎠겠느냐. 이게 이런 걸 보면 지도자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좀 스케일 큰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장래 그런 사람들이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예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과오를 저지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고요, 그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현미 장관 기사에서 나왔듯이 김현미 장관이 그 기념비 문구에 쓴 산업화를 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함양된다는 정신을 했다. 이런 문구의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워도 현직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든 총리든 자기 이름 빛낼 생각만 하지 말고 역사의 맥락이라든가 그에 대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념비라도 하나를 세우고 무슨 탑이라도 하나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뭐 역사 교과서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뭐 촛불혁명이다 뭐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남북 평화 지금 완전히 파탄 상태인데 아주 잘 된 것처럼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 집권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게 이 정권 들어서 문화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그 대통령들 그 이 사진, 그러니까 영상을 이 큰 어떤 샤에 대해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아니 왜 두 대통령만 빼냐 그랬더니 이건 뭐 그런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고 뭐 별의별 변명을 다 하지만 누가 그걸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믿겠습니까?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인 거고 어쨌든 건국의 대통령이고 산업화를 우리나라를 배고픔을 해결한 대통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대로 또 기술을 하고 또 공은 공대로 기술을 하는 거 그게 올바른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애고 가린다고 해서 역사가 가려지는 건 아니겠죠. 모든 역사는 공과 가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어둠이라고 매도하면서 가려버리고 삭제해버리면 이 앞으로의 역사, 현재의 역사도 그런 보를 당할 거라는 것, 부메랑이 될 거라는 것, 그걸 이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은 모택통에 대해서 07과삼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딱 내림으로 해서 중국에서의 논란이 잠재워졌습니다.
공이 7개고 과도 3개가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가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평가를 해줘야지. 전 대통령들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해서 진영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영미 이 국토부 장관은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동산 정책도 21번이나 발표를 했는데도 실패를 해갖고 지금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적, 자기 이름 빛낼 궁리만 하고 있다니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